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탈북자신데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를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강철환 대표는 저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다고 해서 내가 옛날 월간조선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월간조선. 예. 이때 내가 편집장 할 때인데 1992년 11월로 예. 벌써 27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철환 대표가 한국에 와서 예.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북한 제15호 정치범 수용소의 생과사. 예. 15호가 요덕입니까? 요독 수용소의 그 명칭이 이제 15호가 15호였죠. 예.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간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귀순한, 사실은 이게 탈북한 말이 맞는데, 귀순한 강철환과 안혁이 겪은 숱한 죽음들, 공개 처형과 배고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온 이들의 가슴 속엔 김일성, 김정일, 한덕수에 대한 원한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 파란이 많은 생활을 했는데 올해 벌써 51라고 그러는데 예. 한번 우리 강철환 대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살아온 과정을. 저는 이제 68년도에 평양에서 출생을 했고, 예. 원래 이제 저희 할아버지 이제 고향은 제주도이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셨고, 교도에서 태어났고. 예. 저는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들은 이제 그 서울에서 낳았고. 예. 그러니까 4대가 다 이제 다 태어난 데가 다르네.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불행했던 역사를 저희 가족은 그대로 지금 가족사가 예. 현대사네.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사회주의 그런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일본에 있을 때. 예, 일본에 있을 때 예. 공산당원이 돼가지고 그 조청년에 아주 극렬 열성분자였고 할머니가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평양으로 가게 됐죠. 거기 몇 년도죠? 그게 아마 63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59년부터 북송을 시작했으니까. 예, 예. 제일교포 북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자고 선동도 했고, 그렇지. 이제 본인도 이제 갔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선동하고 안 간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고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지. 예,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선동하고 갔으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선동한 그런 잘못은 있지만 본인도 속아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청년 간부들 상당수가 뻔히 알면서 남을 보내놓고 자기는 안 가고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많죠.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살다가 이제 뭐 한동안은 북한의 고위직에 할머니가 진출해서 아, 그랬군요. 예, 여명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할머니 부위원장 할 때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성애 씨가 위원장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야, 대단하네. 예, 그래서 할머니가 상당히 그 최고인민회 대의원도 하셨고 아, 대의원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최고인민회 대의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말 잘못해가지고 그 정치범으로 걸리시면서 이제 그 저희 가족은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제가 9년 8개월 약 한 10년 수감됐었고 우리 이 처음 와가지고 월간조선에서 이게 첫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사장님께서 굉장히 젊으실 때 그렇지.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27년의 세월이 나는 그때 40대인데. 예 그래서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강철환 씨가 여기 오면서 이 세상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강제 수용소, 말하자면 아우슈비츠지. 예. 강제 수용소의 실상이 처음으로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그죠? 세계에. 전 세계에 처음으로 맞아요. 폭로가 됐고 저희가 이제 97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언을 기초로 이제 2003년도에 유엔 인권위에서 인권 그 결의안이 처음으로 이제 그렇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가 그걸 불참하는 바람에 기권 불참하는 바람에 저희가 열받아가지고 그 수용소 해체운동본부를 설립해서 그때 투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데이비드 호크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그 조사 보고서를 냈죠. 조사 보고서 냈고 이제 수용소 출신들을 만나서 다 전부 조사하고 지역별로 다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첫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럼 9년 동안 살다가 나왔는데 할아버지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그 1급 정치범 수용소 그 숭어리에 있는 거기를 따로 끌려가셨고 그게 이제 신상옥 감독님께서
예, 잠깐 봤던 수용소입니다. 아, 그 사람이 탈출하다가 잡힌 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잡혀서 탈출하다 수용됐던 잡혀가지고 수용 생활을 안 했지만 그 수용소를 보게 했다고. 아, 보게 했구나. 예, 김정일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신상욱 감독님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도 수용소 생활을 나도 봤다고. 아, 근데 내가 본 게 진짜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평생 소원이 이제 그 수용소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못 만드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정말 신상욱 감독님이 마지막 작품이 수용소였다면 정말 제대로 아마 그렇지. 만들지 않았을까. 본인이 직접 봤기 때문에. 기억받기 예, 때문에. 예. 그 감옥 생활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숭어리 교화소가 가장 많은 정치범들을 죽인 수용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공개한 바람에 그게 해산됐거든요. 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에서 떠드는 효과가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예. 떠드는 게.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인권 문제로 이제 그렇지. 공격을 받는 게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럼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간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님은 이제 수용소 저희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10년 수감 생활하고 나오셨어요. 거의 이제 돌아가시 직전까지 계시다가 나와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같이. 정치부 수용소 예, 갔어요. 같이 갔습니다. 그럼 완전히 우리 강철환 씨하고는 부모가 완전히 헤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덕 수용소 15호 정치범 수용소에 갈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죠? 제가 9살 때였습니다. 49살. 9살. 그럼 9살 때 거기서 지냈네? 예. 부모님도 없이. 예. 그러니까 부모님 같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같은 마을에. 아, 수용소 때 부모하고만 같이 있었구나. 예, 같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독 수용소라는 게 정치범 본인은 1급 수용소로 가고 그 본인의 가족은 이제 가족의 집단 이제 수용하는 연좌제니까. 예, 그런 형태로. 그럼 부모님은 요독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운이 좋게도 예. 다른 집안은 반은 다 거의 다 죽거든요. 수용소 안에서. 근데 저희 집만 다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왔고. 예, 할머니가 되게 강인하셔가지고 아. 그 제주도 여자 분이신데 그 정말 강인하게 정말 산나물 풀 뜯어가지고 굶기지 않게 먹을 살려가지고 그 할머니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한 명도 안 죽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오신 다음에. 나오신 다음에 바로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뭐 50대도 안 돼요. 50대. 예, 50대도 넘었어요. 예. 예. 그래서 92년에 오셨는데 안혁 씨하고 같이 왔죠. 예, 안녕 씨 같이 왔습니다. 또 거기서 중요한 증언이 하나 나왔는데 오길남 씨, 그죠? 예. 오길남 씨 딸을 거기서 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나온 다음에 그 이제 수용소가 이제 혁명화구역이 예. 그 여덕군 구읍리에서 대숭리라는 북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 이게. 예. 그 옮겨간 지역에 이제 그 신숙자 씨하고 이제 그리고 오길남 씨 부인 신숙자 씨 하고 딸 둘, 그 규원이하고 또 혜원. 혜원이, 예. 이 두 딸이 이제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안혁 씨가 그때 그 수용소에 같이 가서 예. 그 신숙자랑 같이 지낸 겁니다. 아하, 예. 지내서 이제 그거 잘 알고 있죠. 독일집이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독일댁이라고 이제 예, 했었는데 또 처음에 이제 그 한국에 와가지고 오길남 박사한테 그 얘기했더니 안 믿어요. 아하. 뭐 설마 수용소까지 보냈겠냐. 예? 예. 너무 순진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다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니까 그분이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오길남 박사님의 가족사도 정말 그렇죠. 너무나 좀 비참하고 오길남 선생은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윤희상 근데 속아서 등등 예, 이렇게 속아서 북한으로 자진해서 그렇습니다. 예. 가보니까 이게 잘못 왔다고 해가지고 예. 이제 해외 공작 임무를 부여받고 받고 예. 가족은 거기 두고 부인과 두 딸이죠. 두 딸이 딸은 그냥 예. 두고 혼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탈출해버린 거지. 예. 그러다가 이분도 92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예. 92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도 거기 살아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송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됐습니까? 예, 두 딸이 지금 평양에 나와 있습니다. 평양에 잘 나와 있네. 그래도 바깥에서 떠드니까 죽이진 않네. 그게 하도 떠들어대니까 네. 북한도 이제 눈치를 보고 그게 이제 두 딸은 내보냈지만 그 신숙자 여사는 이제 그 수용소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참 사진도 엠네스티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예. 북한이 엠네스티에 사진 보낸 거 있죠, 알죠? 예, 그러니까 그 사진 찍은 풍경이 그 수용소 풍경입니다. 수용소 이게. 풍경입니까? 예, 딱 보니까 티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서 억지로 옷을 입혀가지고 잘 보이려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이제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철환 씨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 인권 운동, 북한의 강제 수용소
이런 것을 세계 앞에서 정언했고 나중에 설명 나오겠지만 부시 대통령도 만나고 해서 이 북한 인권 문제의 아주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좀 설명을 해. 예, 그래서 우리 조갑재 사장님께서 1년 전에 저보고 유튜브 꼭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한 1년 동안 제가 뭉개다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강철한 TV 평양의 어항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2주 만에 그 구독자가 한 5천 명 아이고 굉장히 성적 좋네. 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그 인터뷰도 많이 했고 제가 조선일보에서 한 11년 동안 기자 생활도 했고 또 최근에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고 사실적인 북한의 문제 그리고 이제 남북한의 잘못된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지 국민들과 함께 뭔가 좀 하고 싶어서 이제 TV를 이제 개설하게 됐습니다. 강철환 TV니까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을 꽉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강철환 TV. 예, 거기 제가- 보니까 영어로 아쿠아리움 평양. 평양 써놨던데 그게 무슨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게 평양의 어항입니다. 어항이죠. 예, 근데 그 제 책이 이제 영어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 베스트셀러 됐죠, 그죠? 예, 평양의 어항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게 제가 어릴 때 그 평양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 구피라고 하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관상어. 그러면 구피랑 그다음에 군붕어 이런 것들을 막 키우는 게 유행했었는데 제가 저희 집이 약간 부유해 가지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이제 군붕어 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고기들을 다 끌어다가 이제 키웠는데 그 수용소 갈 때 저희 친구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다 주고 가라고. 하하.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 가지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30마리만 남겨두고 다 줬어요, 애들한테. 그러세요. 그걸 내가 이제 수용소까지 끌고 갔거든요. 가요, 갔어요? 예, 갔는데 그 보이원이 저를 막 때리려고 그래요, 막. 근데 때려도 나는 이거 가져가겠다. 하도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태웠거든요. 그래서 수용소까지 군붕어를 가져간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 물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예, 물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흔들거리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반이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떠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물을 갈았는데 그 수용소 산골 물이 되게 셉니다, 이게. 아, 세가지고 또 반이 더 죽었어요. 다 그래서. 죽고. 예, 그래서 몇 마리 남았는데 그걸 억지로 살렸거든요. 살렸는데 77년도 겨울 11월 딱 되니까 방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야, 방안 온도가. 예, 방안 온도가. 그래서 이제 일어났더니 이제 오왕이 다 얼어붙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럼 몇 년을 살렸네, 거기서? 거기서 몇 달, 몇 달을 살렸구나. 예, 몇 달 살리다가 이제 겨울 되니까 또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싹 얼어 죽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프랑스 그 피에르 니골로 씨가 예. 그 내용이 참 감동스럽다고. 그렇지. 그게 책 제목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서 평양의 어항이라고 지었어요. 평양의 의항입니다. 어항, 예. 의항. 예. 금붕어. 예. 그래서 금붕어. 근데 그 책을 부시 대통령이 읽었어요? 2005년도에 이제 그 책을 읽고, 그 헨리 키신조 장관께서 그 책을 읽고 부시 대통령에게 추천했구나.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읽고 저를 이제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예. 근데 원래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는데 20분 만나고 저를 40분 만났습니다, 그때. 아, 대단하네. 예, 그래서 아니, 원래-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20분 만나고. 예, 저를 40분 만났어요. 그게 2005년 몇 월이야? 2005년도 6월 달인가 그때 아마. 아, 정말 예. 고맙네. 예,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까? 백악관에서. 백악관에 연락이 와서 조선일보 우리 그 특파원 그때 조선일보 계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만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볼 수 있다고. 예, 워낙 이제 그게 짧긴 그렇지. 예, 짧긴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예, 만나보는 자체가 큰 일이기 때문에 너무 서운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인사만 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물어요. 그러니까 주로 묻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는데 한 40분 동안 쭉 가는 거 보니까 몇 개를 캔슬시키면서 예, 만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부시 대통령. 저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예. 이런 북한의 인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관심을 가진다는 게 참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또 속을 푸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잘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또 북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용소 얘기를 책을 다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북한을 붕괴시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중 국경을 헐어버리는 거하고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 정보가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 북한이 망한다. 근데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중국하고 좀 싸워가지고 탈북자가 중국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시 북한에 보내지 못하도록 그렇죠. 압박을 넣어서 그렇죠. 다 한국으로 오게 해달라. 이것만 해주면 북한은 붕괴된다. 네. 예, 근데 이 설명을 내가 계속 했거든요. 예.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담동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탈북자 여해한다고. 하지만 이제 중국과 거기에 뭐 그렇죠. 탈북자를 가지고 싸우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했으면 사실은 많은 분들을 구출하고 최소한 부시란 사람이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애정, 동정심은 있는 것 같죠. 그게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게 느껴졌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북한에 관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뵈거든요. 그래요? 예. 텍사스에 가게 되면 제가 왔다 그러면 보자고 그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됐네. 예. 같이 뵈면 이제 막 뭐 애들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 관심사도 얘기하고. 참 인간적이지, 그분이. 예. 소탈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하고 아주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롤라 여사 부인도 그렇고. 예. 로라 부인도 그렇고 이제 참 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 누굴 만났죠? 박근혜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한번 제가 만나뵌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에 민주평통 모임할 때 인사 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대화는 할 기회가 진지한 대화는 할 새가 없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할 때는 탈북자들하고 자주 만났는데. 자주 뵀습니다 그때. 예, 자주 뵙고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일 중에 대북 문제만큼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 문제만큼은 북한을 딱 멱돌미를 쥐고 완전히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예,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대화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예, 그때 2014년도인가 그 아시안 그 게임 할 때 황병수, 김양권이 최룡에 세 명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만나달라고 구걸했지만 우리가 안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북한이 잘해주는데 우리가 대화하자고 해도 지금 북한이 오히려 우리를 갖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강철한 대표 말이 아주 숨겨진 진실인데 예.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김정은 정권 붕괴 전략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죠? 예. 붕괴 전략 쪽으로 가고 예. 국정원도 그쪽으로 움직였고 맞습니다. 예. 국정원장도 국내 정치는 관심 없고 예. 김정은 붕괴 전략으로 갔고 그게 바로 탄핵 사태로서 북한이 반격을 하는 예. 그런 형국이 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의 주사파 세력과 북한 김씨 왕조 세력 간에 결탁이 됐죠.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딱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예. 그 이자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떤 적을 공동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근데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한 번 더 가게 되면 보수 정권이 한 번 더 가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사생 결단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조작하고 기획하고 이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이게 한반도 전체로 보면은 휴전선 남쪽에서만 보면은 안 보여요, 그죠? 저 보면은 김정은의 반격이란 측면이 있지. 예, 제가 사실은요 제가 북한 쪽에 이제 북한에 있는 간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가 가끔 이제 간접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정동영 후보가 이제 유권 후보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이 2007년 예 2007년 대통령 후보도 되기 전에 북한의 한 간부가 이제 중국의 베이징 대사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동영 후보로 정했다. 근데 이미 정동영 후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했다고 하길래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도 말아라고. 그 사람은 아직 후보도 안 나온 사람이다. 근데 이미 정했다고 이제 보라고 그래요. 그런 줄 직접 들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집도 듣기도 하고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후보가 되길래 와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인지. 근데 제가 보건대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작할 능력이 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뭐 여권이라고 하는 소위 뭐 이 좌파 이 흐름이 지금 북한에서 뭔가 허락을 받거나 북한이 동조하는 사람으로 돼야만 이게 뭔가 순리적으로 풀리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뭔가 음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예. 예,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항상 북한과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전체가 보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그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뭐 군 정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이제 공략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월등히 앞서지만 정보 전쟁에서는 북한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예.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라는 조직, 또 이제 대외연락부, 뭐 무슨 뭐 각종 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 쓰는 예산과 인력은 우리의 한 10배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보전에서 항상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 항상 손해보고 항상 휘둘리고 그 정보전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작이라 해야 되겠다. 정치 공작전. 그게 이제 심리전, 정보전 다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북한의 정치 공작을 건다고 그러면은 평양에 대한민국 세력을 심어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걸 키우고, 예. 그리고 그 뭐 대의원도 들어가고, 예. 중위원회 들어가고 해가지고 예.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조직을 심어놔야 예. 그래 균형이 맞춰져,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저쪽은 그 세력이 대한민국 정권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우리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저 밑에 예. 구경 정도도 못 한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반 김정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구정권하고 싸고는 있지만 이 대한민국을 믿어도 되냐? 근데 믿기가 되게 힘든 게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판이 전체가 바뀌다 보니까 정체가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내 명단이 남쪽에 가 있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에 김정은 책상 위에 온다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게 뭐 증거는 없지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때 그 황장엽 선생하고 김덕홍 선생이 같이 와가지고 평양에 동조 세력이 꽤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명단을 이제 준 모양인데 나중에 그 김덕홍 선생이 증언한 거 보니까 싹 죽였답니다. 평양에서. 예. 어떤 거는 입술했대요. 그래서 이게 누가 줬냐 이거죠. 이건 난 준 거는 우리 국정원이 준 거밖에 없는데 왜 다 싹 다 죽였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괜히 엮였다가 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신뢰가 이루어가지고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이게 북한의 공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끊었다가 또 알겠습니다. 합시다.